하나씩 같이 실습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 검색을 해주는 AI들이에요. 자, 근데 제일 능력이 좋은 애가 퍼플렉시티, 젠스파크, 펠로 이런 애들입니다. 그죠? 자, 근데 퍼플렉시티는 이 애들이 다 무료인데도 쓰실 수는 있어요. 근데 유료는 어떻게 써요? 유료는 훨씬 좋겠죠? 근데 GPT도 우리가 사실은 유료로 쓰기가 쉽지 않은데, 자, 선생님 오늘 이후로 이걸 유료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짜인데 유료로. 자, SK텔레콤 스마트폰 쓰시는 분 계세요? 자, 이분들은 A-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퍼플렉시티 1년 무료 사용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30만 원 이상 저렴이 되시는 건데 정말 뛰어납니다. 이 퍼플렉시티의 기능은 특히 최근에 들어온 실험 기능이라든지 그냥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네. 오늘 PPT를 젠스파크에서 만들 거예요. 우리 감마에서 작년에 만드셨잖아요. 물론 감마도 좋아요. 좋은데 지금은 단연코 생성형 AI 중에 젠스파크가 PPT를 가장 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엎치락뒤치락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얘도 이제 많이 이제 쓸 거예요. 아까 얘들 검색한다면서 PPT를 왜 만들어요?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검색의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굉장히 많은 능력들이 있죠. 그래서 요 두 개 다 써볼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실습은 펠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펠로 할 건데요. 선생님들 노트북 있으시니까 자, 구글로 가보세요. 구글로 가셔서 검색창에다가 펠로라고 한번 쳐보실게요. 펠로. 자, 그러면 펠로 AI라고 보이실 거예요. 맞죠? 여기 들어가시고요. 자, 당신의 무료 AI 검색 엔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퍼플렉시티도 그렇고 젠스파크도 그렇고 다 검색을 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들어가셔서 오른쪽 있죠? 선생님 오른쪽 상단에 보면 아마 이 파란색 버튼으로 가입하기가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죠? 대부분 이제 AI 툴들은 왼쪽 하단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죠. 자, 여기 저는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구글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가입을 하실 수 있지만 구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좀 편하시죠? 네. 여기까지 오실게요. 혹시 잘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보이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단순히 검색이 아니라 거의 굉장히 깊이 있는 보고서도 작성이 되고요. AI 슬라이드, AI 웹페이지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인증받으셔야 되죠? 그죠? 구글을 이제 많이 또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네, AI는 이제 구글을 가지고 이제 로그인 같이 하고 하면 많이 편하세요. 자, 여기까지 오셨어요? 자, 똑같습니다. 선생님, GPT에서 물어보듯이 여기서 물어보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프로라고 되어 있고 꺼져 있죠? 이걸 활성화를 시키실게요. 자, 이렇게 하면 유료의 기능을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제한적이긴 해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쓸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일반 검색도 할 수 있고 연구 분석을 누르면 굉장히 깊이 있게 선생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줍니다. 그냥 보고서를 한 편 써준다. 굉장히 자세한.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능들도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서 뭘 물어봤냐면요. 자, 이걸 물어봤어요. 자, 일단 역할을 우리 무료 쓰실 때는 역할을 주시는 게 좋아요. AI한테. 그래야 얘가
그 역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펠로죠. 자, 펠로야, 너는 성동 광진교육지원청 어떤 행정직 실무자를 돕는 정책조사관이야. 이 역할은 어떤 식으로 주셔도 돼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시킨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 3년간의 대한민국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한 학교 안전점검 우수 사례를 한번 조사해보자. 그리고 이제 조건은 아시죠? 생성 AI는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답변을 잘하니까 여기 보시면 정부, 교육청, 공공기관 공식 자료만 써.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쓸데없는 정보를 잘 가지고 와요, 얘가. 그런데 거짓 정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연도별, 뭐 지역별, 유형별로 네가 또 시설 안전, 교통 안전, 뭐 재난 대비, 감염병 예방 이런 식으로 분류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유형별 뭐 사례를 두세 가지로 표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그다음에 출처 URL도 네가 잘 페이지에 연결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선생님들이 원하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자, AI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볼게요. 아까 그 질문이다. 그죠? 자, 이렇게 했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개요. 아예 이제 보고서를 한 편 써버렸어요. 자, 이런 시도교육청의 학교 안전점검 우수 사례는 이러이러한 세 가지 핵심 성공 요인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보세요. 문장마다 뭐가 붙어 있어요? 번호가 붙어 있죠. 번호가. 여기 들어가면 얘는 이 글을 읽고 그 문장을 생성한 거예요. 근거를 대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한 번씩 이따 확인해 보실게요. 자, 그래서 아예 상세 보고서를 썼네요. 시설 안전 점검 우수 사례에는 자, 2023년도, 2025년도, 2024년도 골고루 있고 제가 시킨 대로 일을 했죠. 바로 주소도 다 적어줬네요. 자, 교통안전 점검 우수 사례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뭐 재난 대비 훈련 우수 사례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우수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공통 성공 요인을 요약해봤더니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다 자세하게 해주고요. 심지어는 프레젠테이션 생성을 클릭하시면 여기서조차 PPT가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만들어져요. 자, 선생님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연구를 선택을 하시면요. 보세요. 자, 여기에서 연구 분석을 선택하시면 답변을 하는데 한 3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건 댁에 가셔서 해보시고 오늘은 검색해서 질문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검색해서 이걸 GPT한테 물어보시면 얘만큼 퀄리티 좋은 답변을 못 얻어요. 일단 GPT는 숫자가 들어가는 답변 있죠. 연도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데서 거짓말이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검색을 전문으로 하는 생성 AI들, 퍼플렉시티나 젠스파크나 펠로 같은 AI들을 쓰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십니다. 자, 한번 조사해 보셨을까요? 네, 어떤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앞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하다 보면 막 주식도 물어보시고 사주팔자도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AI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사주팔자 보는 데거든요. 지금. 자, 쭉 해서 답변이 나오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눈여겨보실 만한 것은 이렇게 답변 위에 출처가 나올 거예요. 출처가. 저는 이제 연구 분석을 했더니 거의 뭐 150개 이상의 출처를 찾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확인을 직접 해보세요. 네. 저랑 같은 걸 물어보셔도 되고 선생님들 업무에 관해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물어보셨죠? 답변이 나오셨을 거예요. 그죠? 자, 선생님 답변이 나오셨으면 우리 여기서도 바로 PPT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이 내용
물론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뭐 슬라이드도 만들 수 있고 웹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기능들도 있지만 일단 그런 여기 보시면 그죠? 마인드맵도 만들 수 있고 요 기능 말고 오른쪽 상단에 프레젠테이션 생성이 보이세요. 맞죠? 그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자, 그걸 누르시면 얘가 쭉 정리를 해줍니다.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얘가 답변을 줬잖아요. 그걸 PPT에 적합한 스크립트로 정리를 순식간에 해버려요. 자, 이거는 다 고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까지 한번 와보실게요. 자, 쭉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되면 바로 선생님 다음 갈게요. 다음. 자, 여기 오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자, PPT를 만드는데 템플릿만 고르면 그 안에 내용을 다 넣어주는 원리예요. 그래서 스타일별로 고를 수도 있고 색깔별로 고를 수도 있어요. 저는 색상으로 갈게요. 이 찐노랑 요걸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서 그냥 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보다가 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찍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쿡 찍으세요. 그냥. 그러면 그 템플릿에 넣어서 PPT를 다 작성해 줍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죠? 다 보실 수 없을 정도로 아마 템플릿들이 많으실 거예요. 선생님 오른쪽 상단에 프레젠테이션 생성이라고 있으세요? 네, 지금 벌써 이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쭉 오다가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저건 이런 거 한번 찍어볼까요? 네, 이거 하나 딱 찍어서 PPT 생성을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자, 속도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빠르게 만들어주는 AI도 있고 또 한 5분, 10분 걸리는 AI들도 있어요. 되게 빠르죠? 그죠? 저도 강의 때 또 이 툴도 많이 쓰곤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죠. 우리 감마 작년에 교육 받으셨죠? 감마는 유료예요. 알고 계세요? 일정 페이지를 넘어가면. 근데 저는 얘를 가지고 100페이지 이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까지는 돈을 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면 템플릿도 굉장히 만들기 쉬워요. 그냥 편집하기 하러 가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하나 클릭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고요. 와, 나 이거 마음에 들었어. 선택해 주시면 1초 만에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에이전트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 왜냐하면 저는 그냥 질문만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PPT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웹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다.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정도 약하지만 에이전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쭉 한번 만들어 보셨죠? 그죠?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트렌드에서는 생성형 AI만 무조건 쓰실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검색은 검색을 잘해주는 AI에 가서 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자, 설치를 하시고 하셨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 기능은 넘어갈 거고요. 자, 선생님 보세요. 현재 GPT의 IQ가 밝혀진 것만 157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 지금 또 엊그저께 GPT-5가 나왔잖아요. 더 성능이 좋아졌어요. 얘가 굉장히 추론을 잘해요. 자, 어렸을 때 그 스무고개 이런 거 해보셨죠? 그죠? GPT가 얼마나 추론을 잘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노홍철을 맞춰보라고 GPT랑 얘기할 거예요. 지금 살아있어. 가수, 개그맨, 방송인, 모든 스크린에 나오는 존재 말이야. 조명 피해서 사는 사람 말고. 이 내 머릿속에 생각한 사람은 예능인이고 한때 방송에 많이 나왔다가 요새는 뭐 유튜브 쪽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있어 보이지만. 뭐 농담을 잘하게끔 세팅을 해두면 이렇게 잘해줘요. 무한도전 중에 한 명이야. 그럼 우리 지금 다 같이 박수 치자. 그래서 살아있는 방송 속의 신 유튜브 하나
박명수 살아있는 잔소리 버전 유튜브 있음. 근데 계속 방송함. 정준함 유튜브에서 비묘하게 보임. 가능성 있네. 나하 거의 힙합 게이던. 근데 방송 계속함. 정영돈 방송 쉬었었고 유튜브 함. 가능성 있음. 절 사라졌다가 어딘가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돌아오고 유튜브에는 방송 같은 거 함. 냄새가 난다. 이해 말을 아낄게. 자꾸 정영돈 생각하고 있었지. 아니면 둘다 이 사람인가 싶은데 이 와중에 내가 확률 싸움을 해줘야겠지. 절 선택할게. 잘 맞추죠? 자, 이렇게 추론을 잘하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 생성형 AI는 추론 기능과 동시에 공감 능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IQ와 EQ가 동시에 발전을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너무 흔해요. 이제 이게 4월인가 5월에 그 스레드에서 봤던 건데요. 자, 이 글쓴이가 할머니가 95세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호상이지만 이제 슬프니까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남의 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이 야, GPT에 어플을 깔아서 대화해봐. 요즘 굉장히 상담 잘해준대. 근데 뭐라고 해요? 눈물. 자, 근데 정말로 이거 읽어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 없이 못 읽어요. 그 정도로 공감을 잘해줘요. 근데 되게 재밌는 반응은 뭐냐면 이런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예요. 우와, 저런 일이 있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보실래요? 나 우울증 치료 중인데 야근병원에서 상담은 GPT 선생님께.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분 중에 진짜 정신과 원장님이 계신데 정말 오면 선생님 GPT가 우울증이래요. 약만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나도 그래. 그래서 나도 뭔가 인격을 주고 싶어서 별명을 붙여줬어. 이런 것도 되게 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론 기능이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추론 기능을 쓰면 그럼 뭐가 좋냐면 자 보세요. 뭐 선생님들의 업무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정책 분석 같은 거 할 때 완벽하게 자료를 갖춰서 결론을 내는 건 사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맞죠? 그런데 이 추론 기능이 막 되게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불완전한 자료에서도 우리보다는 훨씬 결론의 도출을 잘한다는 거야. 결론 도출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최근 3년간 안전점검 사례를 바탕으로 예산 10% 삭감 시 유지 가능한 핵심 점검 항목을 추천해줘 했을 때 현재 예산 기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삭감 후의 우선순위를 추론해낸다라는 거예요. AI가. 내지는 정책 행정을 판단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할 수도 있죠. 뭐 내년 안전점검 계획에서 인력 20% 감축 시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설계해봐. 이거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얘가. 그죠? 복잡한 규정 해석 이런 건 AI 이거 되게 많이 쓰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 지침과 우리 교육청 현황을 비교해서 필요한 조정 사항을 도출해줘. 이런 것들도 우리 일일이 원래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 안 찾아요. 이거 되게 또 쉽게 할 수가 있고 뭔가 업무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가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민원 대응할 때 민원인이 제시한 상황과 교육청 지침을 비교해서 합리적인 처리 방안 3가지 제시해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상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주고 가장 타당한 것을 제안해준다. 이런 게 다 추론 기능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런 선생님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글자가 보이시죠? 뭐냐면은 너무 작으신가요? 글자가? 그죠? 일단 역할을 성동광진 교육지원청의 민원 담당관이라고 줬고요. 법령 및 규정 발췌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제 임의로 적은 거예요. 임의로.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교육 활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등하교 시간 조정이 뭐 가능하다. 단 학부모 학교 운영위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대충
저는 규정을 모르니까 임의로 제가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GPT한테. 학교 등굣길 주변에서 대형 공사가 진행되어 통학로 안전이 우려돼. 그래서 학부모가 등교 시간 변경을 요청했어. 이거 마음대로 요청, 그죠? 이걸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걸 어떻게 최저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목표, 야, GPT야.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서 가능한 처리 옵션을 네가 제시를 하는데 옵션별 장단점도 비교를 하고 최저가도 네가 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제 자료를 주잖아요. 그럼 얘가 그런 걸 어떻게 추론하는지 보실게요. 자, 이게 추론 기능이 준 답변이에요. 똑같죠, 그죠? 좀 전에 민원 담당자로 역할을 주고 법령을 이런 거 좀 법령을 PDF 파일로 올려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복사해 주셔도 되고 이런 거 올려놓고 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주라고 했더니 자, 추론 기능은 반드시 선생님들께 질문을 해요. 좋은 답변을 내기 위해서. 자, 공사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 것 같아요? 현재 학교 등교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죠? 공사 구간에 대한 우회로가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지 또는 교통지도 인력 배치가 가능한가요? 학부모의 등교 시간 조정 요청이 몇 시라고 그들이 말하던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모르니까 제가 야 그냥 일반적으로 네가 해봐.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으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저는 그냥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좋습니다. 제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반영해서 안내해드릴게요 하고 또 출처 찾고 검색하고 해서 실행 가능한 처리 옵션이 옵션 1, 옵션 2, 옵션 3이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옵션별로 장단점을 다 비교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최저간으로 나는 3번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내가 3번을 선정한 이유는 절차나 다수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추론 기능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내지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야, GPT야 너는 성동광진교육청의 정책 자문관이야. 다음은 3년간 학교 안전점검 우수 사례 데이터다. 데이터가 있으면 올려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있으시잖아요. 저는 없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올려놓고 뭘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내년도 안전점검 예산이 20% 삭감돼. 인력점검도 15% 줄어들어. 근데도 불구하고 학생 안전사고 발생률은 현재만큼 유지해야 돼. 자 그렇다면 네가 필수 유지해야 할 점검 항목과 축소 통합 가능한 항목을 구분해서 최소 인력 예산으로 효율을 높이는 운영 방안 3가지를 제안하되 예상되는 위험 요인과 대응책까지 제시를 해봐. 자, 조건도 필요하면 주시면 되겠죠. 야, 내가 준 이 업로드한 데이터에서 네가 해야 돼. 이렇게 해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가정을 했어요. 네네. 그냥 이미지. 네. 대충 이렇게 그냥 제가 임의로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역시 또 저한테 질문을 하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더니 내년도 학교 안전점검 최저가 방안은 자, 현재 배경이나 고려사항은 이렇고 필수 유지 및 축소 통합 가능 점검 항목은 이렇다. 자, 근데 제한된 자원으로 점검 효율을 높이려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여기도 다 이런 근거들이 들어가 있어요. 추론 기능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상 주요 위험 요인에는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응책으로는 좀 모범 운전자 봉사라든지 뭐 CCTV 통학로 상시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추론 기능을 쓰면 그냥 GPT가 선생님 우리 챗 GPT는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얘기를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추론 기능을 쓰시면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좀 퀄리티 있는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론 기능을 많이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간다면 아니 우리 GPT 쓰는 거랑 추론 쓰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추론이 어디 붙어 있는데 그거 이제 궁금해 하시거든요. 선생님 추론은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우리 대화창에서 더하기 누르시면요. 더하기 눌러보세요. 여기 심층 리서치라고 있어요. 이 무료 버전에도 다 붙어 있어요. 얘가 추론 기능이에요. 심층 리서치가 추론 기능 중에 최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 무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이 좋은 게. 그럼 포기하고 안 쓸 거냐? 제미나이로 가시면 돼요. 제미나이에서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결과물이 한 2%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자, 어떤 차이가 있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챗GPT가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해요. 챗GPT는 굉장히 일반적이죠. 등교 시간 변경, 임시 우회로 확보, 교통지도 인력 배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장 적합한 것은 임시 우회로 확보입니다. 비용이 적고 신속합니다. 그냥 GPT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추론에 가면 5가지 규정을 비교한 결과 등교 시간 변경은 학부모 70% 동의 확보와 수업 시설 조정이 필요하므로 즉시 실행이 어렵습니다. 임시 우회로 확보는 교육청 승인 없이 가능하고 공사기간에 맞춰 단기 적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지도 인력 배치는 효과가 있지만 인력 예산 소요가 큽니다. 따라서 임시 우회로 확보를 1순위로 하고 필요시 블라블라. 다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추론 기능을 잘 쓰시면 좋다. 자, 에이전트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작업을 한다. 그래서 뭐 요즘 굉장히 뭐 유명한 게 뭐 MCP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일단 어떤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이전트 기능이고 앞으로 진행될 건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요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정책, 사업, 맞춤형 보고서 자동 생성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예를 들어서 교육부나 교육청 정책 자료, 통계, 현장 사례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런 식. 뭐 성동 광진 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점검 결과를 얘한테 데이터를 주고 그걸 분석해서 기관용 보건 요약본과 학교별 피드백 보고서를 작성해. 지금도 작성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그죠? 자, 이런 거 보실래요? 회의 간담회 기록 자동 요약 및 후속 업무 생성. 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요거는 완벽하게 지금 가능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되게 쉬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령이나 규정을 이거 그냥 데이터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민원 처리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신 법령에 대한 어떤 연동과 법률 해석의 정확도 이런 데 있어서 다소 좀 어려움은 있어요. 현재 이런 게 가능은 하지만 네,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쓰시면 되고요. 이런 거. 자, 요런 것도 다소 제한적이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얘는 현재는 사실은 요걸 하려면 현재는 지금 수작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근데 이것도 이후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자동화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막 다 실행이 완전히 자동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향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들 요건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실게요. 코딩 한 줄도 못해도 내가 웹페이지 다 만들 수 있다. 저 이거 1분 만에 만든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는 보지 마시고요. 제가 코딩했다는 걸 이제 이렇게 코딩을 안 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둔 거고요. 그냥 제가 이 프로그램에 가서 2025 학교 안전점검 결과 요약 및 문의를 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만들어줘. 그것만 쓴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안전점검 핵심 지표, 학교별 점검 결과 이런 것 AI가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자주 이제 뭐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 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문의나 제안을 할 때 이런 것도 다 구글하고 연동해서 활성화시켜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의 접수가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1, 2분 만에 아무도 코딩을 할지 몰라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보시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까 트렌드 1번에서 검색을 잘해주는 AI를 알려드렸죠.
근데 사실 검색을 잘해주는 AI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영역별로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가 제일 많이 쓰이니까 대표 트렌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이거 다 쓰실 수도 없고 쓰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죠?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좀 선별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생성형 AI로 어렵지 않게 프롬프트 잘 쓰셔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하실 수 없단 말이죠, 지금. 그죠? 어떻게 이 4, 50개 되는 걸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교수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자, 여기는 이제 글 쓰는 AI고요. 여기는 홍보 담당하는 AI예요. 그죠? 뭐 그림도 그리고 영상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근데 이제 우리 오늘은 주로 이제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할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를 쓰실 수 있다면 이런 막 AI가 넘쳐나는 전시 상황에서 좀 잘 버텨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교수님이 이걸 만드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따 챗봇을 만들 거고요. 자, 이건 오늘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해드릴 게 많아서 퍼플렉시티 언급해드렸고요. 펠로시스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